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자, 본격적인 3월 증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나흘 만에 하락했는데요. 0.9% 내리면서 201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더 깊은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요. 8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예정돼 있어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잠글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중국에서 올해 GDP 성장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하면서 이 또한 투자 심리는 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만기일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 플러스, 오늘은 센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오늘은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우회와 진실이 이어집니다. 추세매매 추종자, 한 번의 추세 10단타 안 부럽다. 포지션 분석의 달인, 합성 매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파생시장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궁금한 점 생기시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옆에 계신 유창희 전문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또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저녁 8시에는 옆에 계신 유창희 전문가가 2012년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대비를 주제로 한 무료 생방송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생방송 강의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퀴즈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한 분씩 저희가 정답자 한 분을 뽑아서 매일 5분이겠죠. 금요일마다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성규 팀장의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3월 선물 옵션 만기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쿼드러플 위칭데이, 2번 트리플 위칭데이, 3번 더블 위칭데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더라도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 또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강의 내용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전략 또 세워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 쪽에서 올해 GDP 성장 목표를 지난해보다는 하향 조정하면서 이 또한 조금 부담 요소가 됐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선물을 강하게 매도했다고 하는데요.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한 주장 또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전략을 또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네. 않았어요. 수급도 프로그램도 한 2천억 넘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외국인 선물을 5천 계약 넘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보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한 1% 정도, 장중에는 1.2%에서 1.3% 정도 밀렸었지만 1% 정도 조정이라면은 뭐 크게 우리가 뭐 우려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방송했을 때도 1.3% 정도가 밀려서 큰 폭으로 밀려서 마감했던 날이었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21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1선이 이제 잘 지지가 돼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거 밀렸던 부분은 뭐 중국에 대한 양해 그 결과, 그러니까 뭐 결과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목표 성장률 이 조금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시작 부분에서는 약간 유럽에 대한 불안감이 또 다시 한번 나왔죠.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의 상승을 조금 제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 이제 신재정 협약을 사인을 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정 적자 감축을 긴축안을 조금 목표를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진행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크게 이슈화 되진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무디스가 이제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C 등급으로 이제 정크 등급이죠.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던 부분도 약간의 조금 투자 심리를 좀 불안하게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불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조금 실망감,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어쨌든 음봉으로 나왔다. 다만 이제 우리가 차트적으로 보신다라면 오늘 봉이 참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던 부분은 오늘 개파락이 나오고 그걸 다시 음봉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빨리 되돌리지 못한다라면 이게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트 모양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요 봉만 봤을 때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20일선 살짝 깼다 올라왔습니다. 2011포인트, 즉 2010포인트를 찍고 거의 21선 정도 지지가 되고 올라온 건데 이게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해서 21선이 잘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가격 추정.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 90포인트 정도까지 밀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 다만 여기를 밀렸다가 다시 얼마나 빨리 회복을 시켜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21선 지지 여부 혹은 붕괴가 되더라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선물 쪽에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5천 계약, 장중에 6천 계약 넘게 매도가 나왔다가 종가에 거의 4천 계약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외국인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느냐 혹은 매도가 나오느냐에도 중요하겠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수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와 주느냐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물의 동향을 살폈는데 이제부터 유가증권 동향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번 주에 선물옵션 컷오프 위칭데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던 외국인이 그냥 본인의 계좌로 매도가 나왔던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도 강도가 오늘 같은 뭐 오늘도 한 800억 정도 한 5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요렇게 나오거나 한 1000억 정도 매도 나오는 거는 크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만 해도 외국인 산 게 거의 10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 1000억에서 뭐 한 500억 이런 단위로 나오는 건 크게 우리가 우려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량이 더 많이 나온다라면 뭐 한 3천억씩 혹은 4천억씩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면 좀 안 좋겠죠. 또 하나가 외국인이 매도가 안 나온 것까진 괜찮지만 매수가 안 나온다는 것도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안 잡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프로그램 쪽이든 됐든 아니면 본인의 계좌가 됐든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컷오프 위칭데이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변동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지가 되거나 매도가 작게 나온다라면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의 현물 매매 동향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번 만기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만기가 지나고 나서 차월물 그러니까 6월물이죠. 6월물 선물의 베이시스를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6월물 선물 베이시스를 좀 보신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가 얼마에 마감이 됐냐면은 2.75에 마감이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 2.75에 마감이 됐으면 상당히 강세 베이시스거든요. 이 정도 베이시스가 만약에 이번 만기가 지나고 나게 되면 한 2.5 정도나 2.3 정도가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여전히 일시적인 매도가 나오더라도 오늘 같은 매도가 일시적으로 나오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네. 차월물 베이시스가 선물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강세를 유지하는지 좀 바라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되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양호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3월 장세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3월 장세가 시작이 되고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3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그렇다면 3월 장세가 조금은 좋게 상승을 해서 2070이나 2100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있죠. 그래서 3월 만기 전략과 함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뭐 전략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든 우리 여러분들이 뭐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어쨌든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보다 포커스를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뭐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기 때 우리가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수익이 날 게 있느냐 없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 부분에 조금 오늘 비중을 좀 갖도록 한번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201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어요. 이제부터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보신다면 264.75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7호에서 마감이 됐는데 차트로 보신다면 그렇게 좋은 이쁜 모습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조금 봉이 컸기 때문에 음봉이 좀 컸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옵션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이번 달이 지난 만기 때죠. 지난 만기 때 한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한번 발생을 했었어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한번 발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박스입니다. 어디 260서부터 한 261 정도, 261에서 269 사이, 261에서 269 사이 약 한 8포인트 정도 징글징글한 가두리가 나왔죠. 박스권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옵션 쪽에서는 어떤 뭐 액션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어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 한 2배 반 정도가 올라왔을 뿐이지 뭐 엄청나게 뭐 옵션 쪽에서 10배 20배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난 2월 만기 같은 경우는 추세로 만기 지나자마자 추세로 10배가 한번 나왔고 만기 날 아침에도 오전에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콜 쪽에서 10배 1000% 수익이 2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로 한 번, 그리고 만기 날에 한 번, 10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번 달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박스권, 가두리가 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파생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뭐, 매너리즘에 좀 빠져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 것 같아서 콜을 샀는데, 시장은 눌려버리고, 눌릴 것 같아서 풋을 샀는데, 시장은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계속 프리미엄 잡아먹는 양매도량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비추세라서 그래요. 비추세라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손실이 제일 많이 나는 구간이 지금과 같은 구간입니다. 차라리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은 먼저 겁먹어서 손절을 해버려요. 그냥 버티라고 말을 해도 본인이 못 견디다 보니까 손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미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일정 부분 손실이 나고 게임이 끝나요. 그리고 올라올 때 뭐 다 같이 올라오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렇게 가두리가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냥 버텨버려요. 손절을 안 해요. 그냥 전문가들이 이 종목은 안 좋으니까 좀 자르시자 해도 그냥 시장이 갈 것 같이 보이니까 자르지 않고 버티다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커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깡통 나는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깡통이는 깡통 계좌라고 그러는데 깡통 계좌가 속출하는 경우가 이렇게 박스권이 좀 길게 이어질 때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파생하시는 분들도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간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매매가 잘 이루어진다라면은 뭐 수익이 클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타도 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분봉을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30분봉인데요. 아침에 잠깐 한 5분에서 15분 그 정도에서 어떤 매매를 잘 못하게 되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박스권이에요. 기간 조정이 쭉 나와버리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매수나 매도를 잘했다. 잘했으면 수익인데 못하게 되면 손실이 커져버린다는 거죠. 또 이게 한 번, 두 번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성공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계속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띌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럴 때는 쉬는 것이 하나의 매매 방편인데 또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추세 구간에서는 선물도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하나 옵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을 잘 잡더라도 풋을 잘 잡더라도 그날 청산을 잘 못하고 다음 날까지 넘기거나 혹은 종가의 어떤 추격 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이죠. 왜? 그냥 양매도로 죽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상당히 힘든 구간이 여러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거기서
만기가 이제 3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좀 고민에 빠져 있으실 텐데요. 저도 되게 고민입니다. 저도 회원님들하고 저희 라이브 진행하시는 고객들하고 네. 계속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같은 경우도 매매를 아예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하고 좀 지켜보자. 지켜보면 프리미엄이 좀 비싸고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어떤 전략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략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만기날에 안 터질 것 같지만서도 그래도 만기날을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 만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난번 만기 때도 안 터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어찌됐든 콜에서 10배라는 1000%라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불과 2시간 반 정도 만에 1000%라는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뭐 지난달만 특이하게 발생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러한 모습이 수도 없이 재작년에도 수도 없이 재재작년에도 엄청나게 자주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기일에 지금까지 양매도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최대 목표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제가 봤을 때 최대 목표치는 270에서 272 사이입니다. 위로 간다라면은. 그러니까 콜 쪽으로는 272나 270인데 그렇다면 270에서 272라면은 272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4만 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 얼마에 마감을 했냐면은 270이죠. 270이 4만 원에서 마감을 했고 272가 15,000원 0.15에서 마감을 했는데 보신다 그러면은 조금 4만 원짜리가 270이나 272 사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콜 272가 결제를 잘해서 받으면 10만 원이거나 정말 잘하면 2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예. 이걸 지금 4만 원 정도에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는 것이죠. 4만 원, 5만 원대 매수하기 좀 리스크가 좀 크고 또 아래로는 반대로 아래로는 역시 260 정도가 열려 있고요. 260 열려 있고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언제든지 257, 그러니까 1960포인트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 아니면 257 정도를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264기 때문에 정중앙, 완전 가운데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는 272 정도 최대, 아래로는 260에서 257 정도이기 때문에 위 아래 한 2% 정도 진포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 오후장, 그러니까 내일 한 정오 시간이죠. 12시에서 1시까지는 콜하고 풋하고 동시에 양매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콜 270하고 풋 260을 놓고 내일까지 기간 조정을 준다라면 내일까지 가두리를 친다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저희 회원님들하고 조금 양매수를 한번 잡아보겠다. 가격을 조금 저가해서 해서 양매수 한번 잡아보겠다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2%가 움직여 준다라면 한쪽은 최소한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10에서 20만 원 간다라면 양매수가 잘 된다라면 한쪽에서 한 400에서 50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쪽을 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략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내일 오후장, 그러니까 거의 한 2시가 넘어가 버리게 된다. 2시가 넘어가면서 가격을 양매수를 실패를 하거나 혹은 양매수를 하기가 조금 좀 꺼림직스럽다. 그러한 모습이 연출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콜이든 풋이든 양쪽을 열어놓고 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조금 마음에 가는 곳으로 매매를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실을 좀 각오하고. 왜 그러냐면은 내일 오후장이거나 내일 모레 오전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만기가 하루가 남기 때문에 양매수를 해도 잘못하면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매수를 해도 수익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차피 우리가 매매는 한 번 정도 해야 되고 그게 뭐 중박이냐 대박이냐 아니면 쪽박이냐, 즉 중박이면 5배 이상, 대박이면 10배 이상이고 쪽박이면 아예 뭐 손실이 나는 거겠죠. 만기일이니까. 그걸 놨을 때는 차라리 양매수라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을 놓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한쪽 방향 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팁을 좀 드린다라면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 조금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 좋은 방향으로 설명해드리자면은 조금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게 이제 그동안의 차트인데요. 30분봉 차트입니다. 선물의 30분봉 차트인데 지난 2월 20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2주 전 월요일부터예요. 2주 전 월요일부터 차트를 보신다면은 한 이틀 밀고 하루 만에 복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틀 밀고 네. 또 하루 만에 복귀시키고 하루나 이틀 밀고 또 하루 만에 복귀시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빠진다? 계단식 하락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제한시키면서 오히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점을 더 돌파시켜서 다시 직전 고점 270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음봉을 맞고 오늘 같은 경우는 1% 정도 좀 크게 음봉을 맞고 밀렸는데 이러한 학습 효과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약 2,700억 정도 샀습니다. 2,700억 정도 샀는데 왜 이러한 자세, 이러한 모양이 나오냐면은 일단은 박스권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의 방향은 100%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기존에 보신다면은 월요일에 밀고 화요일부터 쭉 올려놓고 또 월요일에 밀고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 쭉 올려놓고 하면서 시장이 움직였겠으니까 오늘 월요일에 밀었으니까 설사 내일까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주 후반에는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또 하나 그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이번 주도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내일 만약에 시장에 양봉이 나온다. 뭐 그게 양봉이 아주 크면은 괜찮지만 오늘 음봉 나온 걸 잡아먹을 정도로 즉 내일 지수가 267이나 268 근처까지 회복을 해가지고 시장이 마감을 한다라면은 그때가 된다라면은 풋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지만 내일 만약에 오늘 빠진 거를 반밖에 되돌리지 못했다라면 개인적으로 양매수를 하더라도 풋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갑니다. 개인적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차라리 풋으로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고점에 대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면서 개인적인 매매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콜 270하고 267 정도는 항상 열어놓고 게임을 할 겁니다. 즉 제가 하방을 보더라도 언제든지 반등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기존의 패턴처럼. 그렇기 때문에 콜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 만약에 내일 오늘 하락의 반 정도를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큰 뚜렷하게 방향성이 안 나오거나 조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풋에 대해서 게임을 할까 합니다. 전제 조건은 268을 넘기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풋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두고 게임 만기를 조금 움직여 볼까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게 아니라 오늘같이 밀려서 밑에서 가두리를 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콜 270이나 267도 항상 관심에 놓고 그러니까 풋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콜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마치 언제처럼 지난 만기는 만기날에 그런 액션이 취해졌지만 이번에는 만기날에 취해지는 게 아니라 연결 동작으로 뭐 수목 아니면은 뭐 화요일 오후장부터 이렇게 연결 동작으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언제처럼 마치 지난주처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양쪽을 좀 열어놓고 움직이시되 만약에 내일까지 해서 위에서 논다라면 좀 풋을 바라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양쪽 콜 풋을 다 열어놓고 양매수를 좀 잡으시면서 게임을 하신다라면 이번 올해 첫 컷오프 유칭데이죠. 선물 시장, 옵션 시장, 주식 선물 시장, 뭐 기타 이런 채권 시장 등이 만기가 겹치는 날, 재작년까지는 트리플 위칭데이라고 합니다. 새 마녀라고 하죠. 근데 올해부터 작년부터 재작년 여름부터는 내 마녀라고 그러죠. 내 마녀가 춤을 춘다. 그래가지고 뭐 컷오프 위칭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맞이하는 컷오프 위칭데이 때 전략을 한번 그렇게 잡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갖고 만기 게임을 진행하신다면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난달에 제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못 해드렸는데 양호가 한 1호가 정도 양매수가 잘 진행이 된다라면은
잘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1, 2호가를 잘 하셨다라면 전 솔직히 잘 못했거든요. 근데 방송을 보시고 관심을 가져서 1, 2호가 매매를 잘 하셨다 그러면은 콜 쪽에서도 수익이 10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괜찮은 수익을 시청자분들이 얻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움직임은 조금 없지 않겠냐 싶지만 만약에 액션이 취해진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신다면 녹화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시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오늘 이따가 8시에 인터넷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전략을 잡아 드리니까 그때는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갖고 설명해 드리니까 뭐 그때 들어와서 들으셔도 좋고 또 그때 뭐 종목 같은 경우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들어오신다라면은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기 전략은 이번에 첫 번째 컷오프 위칭데이 만기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교육을 조금 못했던 부분들을 이어서 할까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무엇인지 이전에 우리가 이제 선물 베이시스라는 걸 배우면서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선물 베이시스에 포커스를 두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로그램 매매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조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일단은 콘텐츠냐 백어데이션이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콘텐츠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백어데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추세적으로 매수가 나오느냐 매도가 나오느냐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선물 베이시스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콘텐츠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또 백어데이션이라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콘텐츠라면 선물이 현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즉 선물이 고평가되고 현물 가격이 저평가했을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을 하고 백어데이션일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말씀드린 게 바스켓 매매다. 프로그램은 무엇이다?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어떤 펀드 매니저는 뭐 몇천억 자금을 움직이는 팀도 있습니다. 왜? 미래에셋 인사이드 펀드 같은 경우 혹은 뭐 어떤 삼성 그룹 펀드, 무슨 LG 그룹 펀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1, 200억이 아니라 몇천억 혹은 뭐 1조 막 이런 단위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움직이는 자금 같은 경우도 몇십조입니다. 그러한 자금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아무리 펀드 매니저가 많이 달라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엔터 클릭하다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의 힘을 빌렸다는 것이죠. 그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래서 그게 프로그램 매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을 매매를 했을 때 바스켓 매매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개 종목을 전부 다 일정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 혹은 일주일 동안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10개 종목, 20개 종목, 혹은 50개 종목 자기가 나름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매매를 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우리가 일명 또 바스켓 매매라고 부른다. 왜? 네. 여러 가지 주식을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동시에 사거나 팔거나 하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신다라면은 뭐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 매수하고 비차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익은 선물 베이시스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츠로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백어데이션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선물 베이시스가 갈수록 약화가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온다 아니면 매도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선물 베이시스의 변화 선물 베이시스의 변화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나오거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동향은 선물 베이시스랑 관계가 없이 시장의 방향,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오를 것 같다.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외국인이 환차익을 노리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아니면 무슨 다른 쪽에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아니면 혹은 뭐 다른 새로운 펀드 자금이 설정이 돼서 어떤 거냐 뭐 ELS라든지 ETF라든지 뭐 이러한 쪽의 자금이 펀드가 새로 설정이 돼서 이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즉 이런 선물하고 관계없이 시장의 방향성, 즉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매도가 들어오거나 매도가 나오거나 하는 것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 그렇다면 비차익을 통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비차익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약 15개에서 30개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 뭐 LG전자 혹은 뭐 SK이노베이션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 몇 개만 잡고 계속 매수를 하거나 계속 매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의 매매가 되는 종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의 주도주를 잡고서는 매매를 진행한다는 것이죠. 펀드 매니저들도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이 비차익을 통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주도주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주도주, 현재 주도주가 어느 쪽에 포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찾아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거 같은 게 뭐냐면은 선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선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물을 배제한 현물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투자자분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차익 매매는 선물이 매수가 들어오면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반대로 현물에서 매도가 나옵니다. 매도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수익을 제한시키는 모습을 띌 수 있거든요. 수익을 제한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실도 제한된다는 거죠. 제한된다. 그런데 비차익 매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선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선물하고 전혀 관계없이 현물만 사거나 팔거나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익의 변동치가 크다는 거죠. 변동치가. 방향을 잘 잡으면 쭉 올라가니까 수익이 극대화되겠지만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손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배제해서 현물만 매매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제가 아까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HTS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일단 차익 거래하고 비차익 거래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 비차익 거래는 무엇이냐? 주식을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는 일반적으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먼저 주식을 사고 그 다음에 나서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비차익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을 게 크게 없어요. 하지만 차익 쪽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다? 주식의 매도, 하나는 주식의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주식의 매수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차익과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통해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주식 매도는 무엇이냐면 먼저 매도라는 거죠. 매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통해서 손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손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서 공매도나 아니면 대차거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 이건 아니지만 이러한 거랑 비슷한 거다. 먼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간 공매도나 대차거래의 성격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또 왜 중요하냐면은 자, 비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비차익은 무엇이냐? 몇몇 개의 종목, 특정한 종목과 주도주의 종목을 가지고 사거나 팔거나 한다. 그리고 시장에 강세장이 연출될 것 같으면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올 것이고 약세장이 연출될 것 같으면 기존에 매수했던 부분이 계속 매도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차익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의 추세를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비차익을 통해서 매수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된다라면 아 시장은 아직도 올라가겠구나.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비차익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차익도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비차익하고 차익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비차익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비차익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차익 쪽을 보니까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 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도 한쪽에서는 공매도라든지 대차 거래가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 하락을 조금 예상하면서 반대 전략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약하다. 반대로 비차익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비차익 쪽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차익 쪽에서도 주식 매수를 통해서도 같이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차익하고 비차익을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신다라면 시장은 좋은데 당분간 박스권을 그리겠구나. 차트로 보신다면 최근 같은 경우죠. 최근 같은 경우를 보신다 그러면 시장은 나쁘지가 않아요. 왜? 시장은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장이 상승 강도가 1월달만큼 높은 각도로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지 어떻게 보면 시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프로그램 동향을 좀 보신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지난주 자료니까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일별 차익이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일별 차익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비차익하고 차익하고 거래를 합산해 놓은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왼쪽은 일별, 그러니까 매도냐 매수냐의 모습을 우리가 매도 차익 잔고냐 매수 차익 잔고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그리고 오른쪽은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그 두 가지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비차익 거래를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뭐예요? 1월 19일부터 계속 빨간색이 더 많죠? 예. 빨간색이 더 많고 숫자가 더 큽니다. 즉 뭐 2천억, 2,500억, 2,700억. 근데 매도는 뭐예요? 500억, 100억 이런 단위로 떨어진다는 거죠. 즉 매도가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몇 배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만 본다라면 아, 시장은 아직 살아있구나. 시장은 아직 살아있구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는 오케이라는 거죠. 그래, B차익 너는 오케이야. 그래, 너는 살아있어. 그럼 시장은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차익적으로 보자는 거죠. 차익적으로 보니까 2월 초까지는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2월 9일, 2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가 조금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B차익하고는 좀 반대로 약간 매수가 좀 약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왜? 매수가 이만큼 들어오다가 이만큼 안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좀 약화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옆으로 보시자는 거죠. 옆으로 보신다면 이 차익거래를 다시 세분화해서 보니까, 자, 주식 매도 쪽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주식 매도 쪽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어요. 6조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요쪽 주식 매수 쪽에서 보신다라면 뭐예요? 2월 초까지 보신다라면은 8조 5천억, 8조 6천억, 8조 8천억까지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8조 원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2월 초반에는, 2월 중반에는 8조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을 통해서, 이쪽 차익 매수 쪽에서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뭐예요? 약간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상반된 결과. 어떤 결과? 아, B차익 쪽에서는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 차익 쪽에서는 신호를 딱 보니까 에이, 아직은 아니야. 추세가 살아는 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 우리가 조금 템포 조절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가가 1월달처럼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추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양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B차익하고 차익하고의 매매 성격, 이러한 이 차익 매매하고 B차익 매매하고의 프로그램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아신다 그러면은, 아, 시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거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게 올라가거나 얼마나 강하게 떨어지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지난번에 못 해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익 쪽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차익 매수는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매매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차익 매도는 매도를 먼저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공매도나 대차 거래하고 비슷한 게 차익 매도고, 일반적인 신용 혹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식을 매수하는 게 차익 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오늘은 시간에서 강사를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차익 매매하고 비차익 매매를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거의 강도, 얼마나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약하게 내려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옆으로 행보를 하는 것이냐는 걸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원히 엄청나게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또 끊임없이 매도가 나올 수는 없어요. 왜? 끊임없이 매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만약에 프로그램으로 다 매수해 놓은 게 다 팔고 나면 없는 거니까 매도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끊임없이 매수가 들어올 수 없는 게, 시장에 자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일정한 수준 목표치가 돼 있어요. 그 목표치 이상 오게 되면은 새로운 또 프로그램 매매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즉 프로그램의 최대 양과 최소 규모를 파악을 해서 시장을 전망한다. 그것이 차익 매매 쪽에서 최대일지, 비차익에서 최대일지,
차익에서도 매도 차익 잔고가 최대일지 매수 차익 잔고가 최대일지를 따져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찾는 연습을 다음 시간에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 조금 만기 전략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교육이 좀 적은데 오늘은 차익하고 비차익의 구분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식 포커스를 두고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의 맥시멈 최대 최소 수량을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차기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함께 들어봤는데요. 강의 들어보시면서 오늘 퀴즈의 정답 잘 찾아내셨나요?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문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쿼드러플 위칭데이, 2번 트리플 위칭데이, 3번 더블 위칭데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이성규 팀장이 쓴 책이죠. 시장을 읽는 기술책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 강의는요, 장로드 장상훈 대표 함께 하니까요. 내일 이 시간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3월의 마지막 주말이죠. 3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3월 31일 토요일에 부산에서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강연회 참여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